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해달라라는 유튜브 TV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PPT하고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현장에서 찍으셔가지고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시절에 주로 했던 게 평화체제 담당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이세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뒤에서는 좀 멀리서 안 보이죠? NS 사무처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김진양. 참여정부 국정비전 두 번째가 평화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2003년 5월에 국정홍보처에서 출판했던 건데요. 2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여전히 평화체제 가보지 못하고 있죠. 그 연장선에서 참여정부 4년차 때 만들었던 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이후에 개성공단 사람들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접 개성 관련된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들, 개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분단체제가 구조적인 북에 대한 무지를 제도화하더라. 북맹, 문맹, 큰맹처럼 분단체제 속에서는 우리 모두 북을 모를 수밖에 없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다. 북맹의 일반화, 북맹을 넘어서자 해서 썼던 책이고요. 이후에 3년 정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짰었죠. 어차피 평화체제를 늘 고민했었기 때문에 국가 미래전략을 고민했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은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단위입니다. 거기 담당 연구교수로 가가지고 있으면서 책을 냈던 게 30년 후 2045년 제가 설정했던 건데요. 2045년은 해방 100년, 분단 100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삼아가자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광복 100주년의 새로운 한국을 제안한다. 주로 카이스트는 그런 거죠. 기후, 환경변화, AI, 엄청난 디지털 혁신. 그 속에서 정신문화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경제전략, 노동전략, 환경전략 함께 그 중심에 남과 북의 분단체제를 전제하고 100주년을 맞이할 수 없다. 평화는 기본이 된다. 남북의 평화는 평화체제로서 담보돼야 된다. 그렇게 썼던 책이었습니다. 정치학자의 꿈이죠. 국민행복. 국민행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인간 본성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 자존을 이야기했던 책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노정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국민의 행복을 연구하고 있다. 최소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전쟁도 끝나지 않은 땅에서 전쟁은 좀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평화를 담보하지 않고 국민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2025년 올해의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지혜를 나눈다 생각하시고요. 이야기들 계속 좀 디벨롭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입니다. 혹 아십니까? 을사늑약 120일이라는 거. 한국의 정치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늘 동학에서부터 봅니다. 한국의 근대사의 첫 출발을 저는 근대혁명의 첫 출발을 저는 동학으로 봅니다. 갑오 농민혁명부터 청일전쟁. 그래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쭉 이 기조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제발 좀 평화를 실현하자. 제발. 전쟁 상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다.
평화를 토대로 통일로 나아가자. 장기적인 과제죠. 멀리 나아가야 될 겁니다. 평화를 담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로 비로소 독립을 완성하자.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꿈꿨던 분단은 통일되지 않으면 그건 독립이 아니라 그랬죠.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체 PPT 올 발표의 기조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 을사늑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사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저는 피가 맺히는 이야기입니다. 100% 현재 진행형이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는 밤새 이야기를 해야 되죠. 분단은 총체적 국가 비정상, 국민 불행의 근원이더라. 우리는 분단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전쟁 체제를 살아요. 을사늑약, 식민, 분단, 이 모든 전쟁 체제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외세의 패권 전략이라는 거. 완벽히. 다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외세의 패권 전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한반도의 분단은 완벽히 기획되어졌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저 독일을 분단시켰던 것처럼 전범국가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는데 일본은 분단을 피했고 그 희생양으로 조선의 분단이 만들어졌다. 그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은 일제가 기획하고 미국이 미리 붙였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일제가 기획하고 미국이 미리 붙였다.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의 일본 4분할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얄타에서처럼 독일을 분할했던 것처럼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4분할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계 속에서 일본 전체는 미국이 가져가고 조선의 38도선을 중심으로 가른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못 배우고 있다는 역사죠. 다시 분단의 본질을 봅니다. 전쟁 체제, 적대 체제, 끝없는 외세의 패권 전략의 연장선에 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적나라하게 맞는 그림이 없습니다. 정치학자 입장인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가당찮은 소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을사늑약은 현재 진행인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있었을 때 일본은 청나라에게 전쟁을 벌여서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벌였죠. 일본은 트릭으로 청나라에게 조선의 39도선을 중심으로 나눠 먹자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모르는 역사입니다.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904년 로열 전쟁이 발생하죠. 다시 그들은 일본은 영국의 강계 속에서 러시아에게 38도선을 가지고 조선을 나눠 먹자고 제안했었죠.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죠.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나눠 먹었죠. 딱 1년 후에 1905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카스라 태프트 밀약 나눠 먹었죠. 그해 1905년 카스라 태프트 밀약, 1904년에 영일 비밀 계약, 이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1905년 우리 국권은 그렇게 뺏겼죠. 12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일상 속에서 제도교육 속에서 가르치지 않을까요? 분단체제. 어떤 체제일까요? 끝끝내 이 체제는 구조적으로 반민주일 수밖에 없죠. 국가의 주인,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죠. 진실을 공유하지 않죠.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겠죠. 한번 문제 제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입니다. 남북은 왜 적이죠? 남북은 왜 적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휴전협정 체제. 전쟁을 끝내지 못했죠. 제가 늘 던지는 근본 질문입니다. 남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우리 다 잘 알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전쟁을 끝내면 되잖아요.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종전이라고 합니다. 종전. 종전하면 되잖아요. 왜 종전을 못합니까?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는 국민 주권이잖아요. 5천만 국민의 기본 생존권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80년간 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실천되지 않았어요. 왜 못했습니까? 미국의 네오콘들이, 미국의 군사복합체, 여하간에 미국이 반대했잖아요. 이것이 분단의 본질이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은 전쟁체제, 남북의 적대 관계인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체제는 미국의 패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해봐야 되겠나? 이런 겁니까?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과 대책이 정확할 수 있죠. 그래야 정책 실패가 되지 않죠. 너무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여긴 트릭이 없습니다. 외면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여하간에 이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번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당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해법도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죠. 두 번째, 군사 독재, 지긋지긋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독재, 21세기 대명천재, 검찰 독재, 이 반민주 독재는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됩니까? 근본 이유가 뭡니까? 전쟁 상황의 비정상적인 분단체제입니다. 이게 물적 토대의 환경입니다. 이것을 환경으로 말씀하셨던 그 많은 불합리들이, 말도 안 되는 기득권 체제들이 작동되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으로 부정유린 하잖아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왜 작동 중입니까? 헌법이 악법이라 그래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대요. 아시다시피 이 국가보안법은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 사회안전법,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개정했죠. 최초 이거 나왔을 때 아무리 길어도 2개월, 3개월 한시법으로 나왔던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법령입니다. 이게 왜 작동될까요? 여전히 분단체제 때문에. 이 전쟁체 유지법입니다. 안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 우리는 안보.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목적이고 안보는 수단이에요. 안보의 적극적 구현, 적극적 안보의 구현이 평화 상태입니다. 즉 안보가 필요 없는 상황.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보는 어떤 건지 아세요? 평화를 깨는 안보예요. 안보만 이야기할수록 평화를 깬단 말입니다. 이 거짓 안보인데요. 왜 이럴까요? 안보는 뭐냐?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입니다. 국민 불행을 구조화하는 안보예요. 전쟁 체제를 계속 지키겠다, 강요하는 안보란 말입니다. 적극적 안보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야 되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불합리죠. 주한미군은 왜 존재하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방력, 군사력. 여하간에 뭐 압도적이죠. 세계 10위권 안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우리는 작전권이 없죠?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는 북한한테 잡아먹힙니까 진짜? 작전 통제권은 왜 미국이 가져가 있습니까? 진짜 왜? 왜 그러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의 적대체제, 분단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주의, 방위분담금,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체제, 분단체제 때문입니다. 전쟁 상황 때문입니다. 남북의 적대관계. 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남북의 적대를 끝내면 되잖아요. 남북의 적대를 끝내는 게 진짜 힘든 걸까요? 아니죠. 너무 쉬워요. 이미 우리는 종전선언 합의했었잖아요. 실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과제입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 이런 문제제기 속에서 원래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 절호의 기회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절호의 기회다. 왜 절호의 기회인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툭툭툭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탄핵 정국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됩니다. 북측도 국가 전략을 또 발표했습니다. 3자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목차는 질서, 다들 아시겠지만 퉁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국 탄핵 정국 대선, 그리고 미국 대선 트럼프의 귀환, 그리고 북측의 이치원 전략 잠시 보고 마지막에 한번 평화 전략 실천 프로세스를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질서 지난해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엄청난 변화 질서입니다. 미국의 1급 패권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다극화가 고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한반도 정세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패권이기 때문에 앞에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익 외교를 합니다. 다극화는 이건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뭐죠? 대세죠, 대세. 다 똑똑해졌어요. 모든 나라가 다 똑똑해졌습니다. 모든 나라 다 똑똑해지고 자국의 국익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1급 패권의 퇴조와 범세계적 다극화가 힘관계가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죠. 다극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식냉전 패권 전략이 생겼죠. 그래서 전쟁 위기가 시작되고 사실은 전쟁도 촉발되고 있습니다. 어라고 전쟁, 이스라엘 마찬가지. 유럽, 중동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전 세계적 차원의 전쟁 위기가 고조됩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적 단위의 소요 사태, 우리 한국과 비슷한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미국은 이 많은 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극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가장 급변하는 국제정치 질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남북관계 또한 영향을 받았고 근본 변화가 생겼죠. 지난해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로 남북관계는 근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기존 정세를 한번 본 겁니다. 예, 미국 1급 패권의 퇴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명료한 퇴조입니다. 부채, 경제위기, 정치, 사회적인 공동체가 엄청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무신분립. 이미 신뢰 자체가 사라졌어요.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직접 이거는 겪어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퇴조 내지는 붕괴하고 있어요. 미국이 1년에 국방 예산만 1,800조를 씁니다. 1,800조입니다. 전체 미국 정부 예산의 20%를 매년 국방 예산을 써요. 미국의 네오콘들, 군산복합체, 이들은 군수산업가들은 말입니다. 매년 in my pocket, 그냥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1조 달러입니다. 1,400조 원은 무조건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몰락의 원인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돈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 집권이기, 사실은 트럼프 집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트럼피즘 자체가 미국 전통적 미국 패권의 몰락, 태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이걸 정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죠. 기존의 이 미국적 리더십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고 있다. 완벽하게 리빌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탄핵 전공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빨리 축축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참담한 모습들인데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탄핵 전국, 탄핵의 평화다.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는 저로서는 뭐 참담하죠. 비상계엄 내란 국회에서는 영구집권 친위 쿠데타였죠. 이거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분단체제를 악용했죠. 전쟁, 국지전을 발생시켜서라도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원점 타격 지시. 무인기 침투. 1차, 2차, 3차. 일부러 소음이 굉장히 많은 것 보내가지고 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라고 이야기하죠. 국군의 날 행사에 나왔던 거 그대로 보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에 갔던 그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 북은 이렇게 나왔죠. 8개 포병여단을 전시편대를 휴전선에 배치했었습니다. 민정경찰을 다 뒤로 빼고 전시 상황을 간주하고 휴전선에 투입시켰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출하면 전쟁이라고 그랬죠. 진짜 살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죠.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라. 미국이 져라. 미국은 이 상황에서 발끈할 수밖에 없었죠. 진짜 뜨겁죠. 미국 본토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막았죠. 결국. 많은 것들, 즉 분단체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참여정부 당시에 저는 마지막 군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비서를 했던 시절이 있죠. 국군정보사. 뭐 하는 곳인 줄 알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삐라 많이 주워봤습니까? 삐라 주워가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잖아요. 삐라 주워봤습니까? 그 삐라는 누가 뿌렸습니까? 아십니까? 국군 정보사가 뿌리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를. 전국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거. 진짜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간첩들이 와서 뿌렸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순진했죠. 제주에서도, 부산에서도, 경남에서도, 제 고향 경북 달성에서도 부대 주변, 동사무소 주변에 가면 항상 있어요. 그거 가서 공책 받았잖아요. 부기된 특기층들을 고취하면서. 그게 정보사가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뭐죠?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 적대적 분단체를 유지하는 것. 이제는 암살까지. 쉽잖아요. 쉽잖아요. 북측의 소행을 몰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2025년 현재에도 이렇게 버젓이 재현됐단 말입니다. 성공했으면 많이 죽었겠죠. 수장될 수도 있었겠죠. 많이 끌려갔겠죠. 이 자리도 없었겠죠. 살떨리는 이야기죠. 더글래스 맥그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젤렌스키처럼 되고 싶었던 윤석열이다. 이 맥그리건은 말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국방장관의 고문이었어요. 주 독일 대사 지명됐다가 민주당에 반대 철회됐죠.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독재가 되었는데 유니온 했던 게 바로 그거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맥그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미국은 쿠데타를 사실 알고 있었다. 미 정부와 주한 미 대사가 주한 미군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가능한 방법으로 지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 비상계엄은 한반도에 미국이 지속적인 통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미국이 잠재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성공했으면 말입니다. 국힘은 이렇대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했던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대놓고 합니다. 본질을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탄핵이 평하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끝나지 않았죠. 진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지난한 과정. 진짜 간단치 않습니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식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국민주권, 민주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는 남북의 적대 분단을 넘어서야 된다. 윤석열, 박근혜. 이 악순환의 근원은 윤석열 바꾼다고 바뀌어질까요? 저는 진짜 믿지 않습니다. 분단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은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분단의 전쟁체제의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 과제는 이 악순환의 분단 전쟁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민주개혁정부가 수립되면 남북관계는 복원됩니까? 아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잘하면. 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자는 겁니다. 예, 미국 트럼프 얘기한 이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지. 사진 빨리 넘길까요? 예. 트럼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트럼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2018년 4.27과 9.19의 시대가 열렸던 건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트럼프의 역할이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비핵화가 핵 전략인 북을 끌어내서, 어떻게든 끌어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평화, 종전, 평화를 줘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고 전 세계 비핵화 말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양분만 맞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던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27 판문점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19 평양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었어요. 여러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트럼프 1기 때 연봉이 $1였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트럼프는. 보세요.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어요. 순간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전당하고 있었죠. 살짝 돌렸잖아요. 비껴갔잖아요. 총을 맞은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총을 맞았을 때. 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죽음을 언제부터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2018년 6.1 싱가포르 합의할 때, 야, 트럼프 죽을 수 있는데. 존 F 케네디처럼 총 맞을 수 있는데. 링컨처럼 총 맞을 수 있는데. 내지는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처럼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다 예상했었어요. 그렇게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무엇을 추구할까요? 저 진절머리 나는 트럼프는 진짜 무엇을 추구할까요?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대선 슬로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이미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과제예요. 이미 위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악의 축, 미국 너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미 욕먹고 있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망했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방법이 달라요. 조금 웃겨요. 기존의 대통령들하고 많이 달라요. 군사적 팽창과 전쟁 전략이 미국 몰락의 원인으로 봅니다. 매우 독특해죠. 군사적 팽창과 전쟁 전략이 미국 몰락 원인이다. 미국 우선주의 새로운 접근.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국내를 챙기는 것이다. 전 세계 전쟁에 개입하고 전쟁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안을 챙기자 좀. 미국 경제를 좀 챙기자. 미국의 사회복지를 좀 챙기자. 이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있죠. 네오콘,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 매우 이상해요. 이 네오콘,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하고 싸웠던 대통령이 없어요. 아이젠하워도 퇴임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는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계경제를 반대하고 군사개입 전쟁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800여 개 나라에 있는 미군들 불러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누구에게 기회입니까? 우리가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데요.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요정책을 지지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는 로버트 케네디죠. 삼촌이 총에 맞아 죽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마겟돈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면서 세계적인 국제지에다가 글을 썼죠. 공동 기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핵 파괴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 협상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미국이, 즉 네오콘과 이 딥스테이트 군산복합체가 핵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짐승적 사고입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고로서는 핵전쟁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말도 안 돼 그건. 그런데 트럼프와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이 네오콘들은 그 짓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핵전쟁의 위험이 세계에 초래하고 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에 대한 외교 참대 집중해야 된다. 절박하게 이야기했어요. 즉 트럼프도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군사복합체의 네오콘들이 전 세계와 미국을 핵전쟁의 아마겟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 공포가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죠.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2기에서 보건부 장관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핵심 공약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유의하고 있는 공약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종식, 국방비 축소,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죠. 광의적으로 1,800조입니다. 반을 줄이겠답니다. 반을. 미국 경제 쓰겠대요.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전면전쟁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천만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것이죠. 누구도 대놓고 이렇게 말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4년 두문불출하고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집권 2기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할까요? 1달러 받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꿈꿀까요? 대북,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명료하게 얘기했죠. 관계 생성하겠대요. 반중국 정책, 반이란 기준 유지합니다. 미국의 국익 중심으로. 제가 포착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지점입니다. 전쟁 종식, 네오콘 개혁, 대북, 대러 관계 개선. 자, 한반도 평화 시대의 관점에서 트럼프 이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커밍아웃이 아니고요.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 정책을 지지합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죽었어요. 동학 이후에 130년 역사입니다. 500만이 넘습니다. 그걸 계속 가져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죠. 분단체제. 독특한 건 이 트럼프는 북측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들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문경환 실장이 어딘가에 적었더라고요. 그대로 가서 따와봤어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매우 영리하다. 강하고 절대적인 지도자. 위대한 협상가다. 아주 전략적이다. 정말 현명하다. 자신의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 자기 국민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김정은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여기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소개를 하고 싶어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 같아요. 트럼프는 저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핵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도 매우 좋은 관계였다. 이거 한번 보세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역사적 편지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얘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대선 내내 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대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나마 김정은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북으로부터 핵 공격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연설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친했기 때문에 북으로부터 핵 공격 안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엄존하는 현실이잖아요. 즉 미국에게 북은 뭡니까?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북을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미국도 북을 아주 쎄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엄존한 질서잖아요. 남북미 관계를 과학적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책이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 신뢰한다, 좋은 궁합이 좋다, 케미가 좋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원죄적 인식이 있어요. 싱가포르 합의를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한 원죄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존 볼턴과 폼페이오 이 네오콘들한테 자기가 압도당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주 이런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지금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북에 대한 인식을 상정하고 우리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을 어떻게 보느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봅니다. 사업가잖아요. 일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원산에다가 트럼프 타고 다 짓겠다고. 백두산에 삼전에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짓기만 하면 우리한테는 기회잖아요. 여한간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포착하자는 것이죠. 자, 트럼프 한반도 평화인데요. 트럼프는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강조하느냐?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주체는 상수는 우리라는 거. 미국은 변수라는 거. 다만 적극 활용하자라는 것. 저기에 목줄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자기 공약 비전 실현을 위해서 극복하는 게 뭐냐?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 네오콘,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 군사 팽창주의를 반대한다. 군산복합체의 팽창이 미국 세계의 원인으로 봅니다. 서로의 교이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우선 해결하겠다. 미군도 불을 들이겠다. 전쟁 끝내겠다. 명료합니다. 계산법이 확실해요.
1800조. 손에 잡히는 건 1800조 않습니까? 그 이외에 어마어마한 것들. 군산 복합체만 살찌웠고 미국은 몰라겠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아까 김정은을 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딱 한마디 했던 게 있어요. 2018년 10월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봤던, 문재인 정부를 바라봤던 트럼프의 인식이었습니다.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바라봤던 트럼프의 인식은 뭐였을까요? 트럼프의 인식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정부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를. 저는 다시 더글리스 맥거리거를 다시 초안합니다. 왜? 트럼프를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한마디로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렇게 썼어요. 미군이 철수에 한마디 평온다. 미군이 철수에 한마디 평온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당연하죠. 이 한간에 추론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보세요. 윤석열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윤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을 미국의 군사 식민지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밀어붙여서 독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가 똑같은 방법이었죠. 한국민은 주권국가이다. 독립국이 되길 원한다. 나는 이걸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 주변에 정책 브레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활용해야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감히 미국한테 주권국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들도.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구적으로 패권을 정당화를 하지만 미국은 자치권을 가진 정부의 정당성을 존중해야 된다. 세상이 변했다. 중립적 국가들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북이 잘 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미군 철수다. 미국이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자, 트럼프의 생각은 어떨까요? 트럼프의 대북 인식과 대남 인식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지난 80년 역사 속에서 미국에게 단 한 번이라도 노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미국은 우리가 당당해져야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딱 가지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때 돌아볼 거라고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차피 절대 충성할 거니까. 게스라이팅 돼가지고. 주권적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북과 남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 이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핵도 없잖아요. 공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업수위기를 당해야 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2020년 북측의 전략은 어떨까요?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봤지만 우리는 강구합니다. 이미 발표했고요. 지난해 북측의 전략은 이미 소개했다시피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걸어온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적대국가로 설정했죠. 북측의 상황인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매우 엄중하게 봤죠. 눈앞의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미국의 장난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만들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눈앞의 전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한민족 아니다 그랬죠. 심각한 상황이었죠. 현실적인 실체였다고 봤습니다. 전쟁 중에만 두 교중 관계다. 그러면서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반제자주는 정의고 진리다. 조림과 주권, 평화, 안전, 이직이 수호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견제하고 확실한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완전한 결의를 했다라는 게 북측의 지난해 전쟁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전쟁을 피했어요. 남측의 국진 유도 도발에 미대응했어요. 우린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 그럽니다. 전략적 인내. 대북전단살 보물본선으로 맞대응했을 뿐이에요. 확성기 방송, 확성기로 맞대응했죠. 9.19 군사비 전면 폐기 마찬가지. NL포 사격 마찬가지. 그리고
무인기 3회쯤도 마찬가지. 피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군이 했던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움직였으면 터졌을 거예요.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다 궤적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대응이었어요. 2025년 올해 북측의 대전략은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은 기조에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들끼리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박차를 계속 가하는 것. 자의적 국방력 건설, 사회적 성과가 있었다. 국가 경제 전반 장성 추이가 확고하다. 지방 발전체 가져가겠다. 일상적인 안보를 명확하게 토대를 가진 측면 속에서, 가진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발전 계획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독특한 표현인데요. 정의로운 다극세계에서,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에서 북은 말입니다. 강력한 자주 역량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자신들의 지위는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고 봐요. 다극화의 최천병으로 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그건 미국이 딱 결정이 졌습니다.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봤어요. 기존에 정면 돌파 전에 기조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달라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실체와 관련해서는 명료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일한 동맹을 침략적인 핵군사불로 팽창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이렇게 한마디 나왔어요. 한마디.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 이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제시한다. 이 조건을 봤어요. 미국을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 북은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어요. 우리에 대한 전략은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딱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었죠. 북은 대놓고 남측 정부의 정부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지금은 뭐죠 이거? 그냥 제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참담한 현실 속에서 대북 한반도 폐가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미국과 남측의 대북 관계 정상을 위한 노력은 매우 힘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매우 간단치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전 보입니다. 그래서 북측의 전략은 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죠. 자주자립 자위, 이민의 제일주의, 이민 위천, 이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 일심단결하겠다, 자력갱생하겠다,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정 박차, 사회주의 강국 건설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 이 목표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기본 토대가 뭡니까? 국방력. 국방력은 계속 장성 박차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5월에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이제 건설 완공이 됩니다.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원산 갈마반도 갈마비행장 공군비행장 옆에 엄청난 모래사장에 늘 매년 이런 대공훈련을 했었죠. 5년 정도 원산을 엄청나게 해서 올해 5월에 이제 국제관광특구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전변을 시켰어요. 구 원산 쪽이죠. 이 비행장 앞쪽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이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갔었으면 트럼프 타워를 여기 만들었었겠죠. 북이 무엇을 꿈꿀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 전략이 국가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건드리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구경 오라는 거예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5년 전에, 4년 전에 이미 삼지연을 완성시켰습니다. 백두산 관광 초입. 다 허물었습니다. 3년 만에 삼지연을 국제적인 관광 동시로 만들었어요. 29박 20은 뭐냐? 매년 20개 시군구를 10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농촌 지역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힘이 나올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뉴스란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여전히 경제는 힘들고 늘 그런 거짓들을 눈에 가슴에 안고 삽니다. 분단체제는 북맹일 수밖에 없죠. 북이 꿈꾸는 것은 말입니다. 잘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탄핵 정국을 봤습니다. 여하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잘해야 되겠죠.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가 1월 20일에 시작됩니다. 북의 전략은 나와 있습니다. 3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석하고 관객이 돼가지고 봄이 오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봄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롤플레이 직접 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자, 다시 기본입니다. 평화는 국민주권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이고 우리의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죠. 남의 이야기 아니죠. 당면 전쟁 위 극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조가 그렇게 간다라면은 차기 정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라도. 미국에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매우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트럼프에게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가다. 라고 이야기하면 쾌재를 부를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죠. 왜 이걸 상상도 못하느냐? 2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청와대에 있을 때 한반도 평화제 담당관 남북한 국장 시절에 한미 SCM이라든가 한미 협상 들어갈 때마다 미국 애들은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엄존하는 현실이죠. 지금은 이제 달라지죠. 우리가 강성해진 것도 있고요. 남북한 신뢰회복 전략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실행하겠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6.15, 14, 4.27, 9.19 역대 정부 했던 거 묵묵히 지키겠다. 묵묵히 실천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대북 정책 만들 거 없습니다. 저는 대북 정책 말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우리 정책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대를, 우리 내부의 대북 적대의식 제도 문화 우리가 스스로 쇄신해야 됩니다. 우리 안의 정책입니다. 불평등 한미 관계, 이게 이제 마지막 지점입니다. 신뢰 회복하고 미국 관계 정상화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게 목적입니다. 군사 주권 없이는 평화도 민주도 독립도 다 불가능하더라.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거? 예. 그렇다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 주권이 없이는 평화, 민주 꿈꿀 수 없습니다. 독립이 안 됐는데 무슨 저 기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남북 합의,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 적대의식 청산 노력을 해야 된다. 민족애를 복원해야 됩니다. 민족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북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북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라고 그랬죠. 민족성이 거세된 남측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0년 체제를 돌아보니까는 남측은 이미 북에 대해서 한 민족, 한 형제자매, 한 동포로 보지 않는다. 민족성이 다 거세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민족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 민족성을 우리 스스로가 복원하면 됩니다. 그럼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민족의 동포성을 복원하자. 민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기초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첫 번째 남북 합의 이런 것들을 남측이 스스로 묵묵히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했던 오이사 조치 있죠. 2010년 5월 24일 날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오늘부로
모든 걸 전면 차단했던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하면 됩니다. 이 5.24 조치 해제는 상징적인 겁니다. 북을 적대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북측에 대한 교류 협력 모든 것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만나라. 제3국인 어디든 마음껏 만나라. 처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행에 맡기면 됩니다. 교류협력 사업 승인들을 승인 안 하고 그냥 신고하고 마음껏 해라. 풀어놓으면 됩니다. 알아서 풀 것이다. 민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내부 스스로의 적대 제도 의식 청산 노력. 이런 것들.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1, 2, 3, 4는 선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우리 정부가 새로 민주개혁정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1번일 겁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건데요.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 트럼프의 핵심 공약, 우리 다 봤죠? 그 북미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어떻게?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에 하나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분수령. 종전. 남북, 미중 사자의 종전선언이든 혹은 남북의 종전이든 저는 이게 터닝포인트의 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 적대를 청산하는, 끝났다고 선언해버리는 것. 남북적인 근본 환경입니다. 물적 토대를 청산하자는 건데요. 그리고 이 토대로 불평등 한미 관계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말입니다. 신압으로 쭉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트럼프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쾌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주 요긴한 가려운 곳을 우리가 긁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간 약속을 지켜 합의는 실천한다. 이거는 민주평화개혁정부가 들어섰을 때 해야 될 일들입니다. 4.27, 9.19선의 약속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것은 진솔한 유감평이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지켰잖아요. 해야 됩니다. 신뢰의 첫 출발입니다. 무너진 남북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일부터 묵묵히 차근차근 실천하면 됩니다. 누가 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건 진정성입니다. 저는 북측 사람들 좀 압니다. 북측의 전략을 좀 압니다. 인간애, 정, 사랑, 신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계약, 합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좋아합니다. 뭔가 진짜 해보겠다라는 거. 수많은 협상을 하면서 가졌던 기본 인식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 일방적으로 전면 차단해서 5.24 조치 해제, 전면 허용, 마음껏 하라.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불허하지 않겠다, 마음껏 해보라. 자, 첫 번째였습니다. 자, 4.27 판문점선언 보시겠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전면 획기적인 개선들.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9.19 평양선언 보겠습니다. 올 영라도 경기장 다들 기억나시죠?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북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갔었어야죠. 청산하고 제안합니다.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합의들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건 상징적인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단 하나도 안 했습니다. 촛불 정부였습니다. 촛불 정부. 대한민국의 촛불 정부였어요.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미국 뒤에 숨었을 때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상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사회적 협력, 직관적 경제, 한국 허용 정부가 마음껏 하라. 이 시기에는 남측 정부는 북에다가 뭐 하자라고 절대 제안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염치가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묵묵히 우리 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역대 정부가 했지만 6.15든 14든 4.27든 9.19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은 다 허물어버리는 것. 이게 저는 하나의 단초라고 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 트럼프의 핵심 공약들 다 이해하시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자, 트럼프는 말입니다.
세계적 차원의 전쟁용식 국방비 축소 네오콘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초, 근본 환경이 북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레이건 시절에 레이거노믹스 스타워즈 계획 그 이후에 지난 약 50년간 북측을 악의 축으로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팽창 전략, 군사적 개입주의, 전쟁 전략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마음껏 휘둘르지 않습니까? 북이 빌미였어요.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단초가 있죠.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가 트럼프한테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이 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간단치 않죠. 북의 입장이란, 북의 위상이라는 것은 북의 군사 전략적 국가가 된 이상 미국에게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죠. 꿈의 궁전이라고 그럽니다. 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기지는 사실은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미군 기지, 전 세계 미군들의 순환 배치의 거점입니다. 저기에 날아와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저기에 날아와가지고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다 날아갑니다. 트럼프에게 미국에게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미군 전략, 전 세계 미군 전략의 거점이란 말입니다. 저 문제를 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북이잖아요. 북과의 관계 정상화 토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엄청난 단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안다면, 포착한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실합니다, 트럼프는.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핵심입니다. 북의 전략적 지위가 그래요. 북미 관계 정상화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환경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적극 지원해야 되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쉽습니다. 평화 전략을 짜는 것은 그냥 써보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계 정상화 비전, 싱가포르 합의 미술 유관 표명하면 됩니다. 저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 진짜 미국 북측하고 관계 정상하고 싶니? 진짜? 이렇게 한번 해봐. 진짜 한번 해봐. 관계적 적대성산 설명하면서 비핵화 정책 유관 표명은 어떨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예전에 말입니다. 15년 전에 이미 나한테 맡기면 비핵화 할 수 있는데, 비핵화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랬었어요. 비핵화 정책 유관 표명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비핵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 비핵화를 요구했다, 북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북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한 요구였다. 미안하다. 진짜 조미 간의 평화가 오면 핵 문제는 사라진다. 북과의 진짜 평화를 원한다. 전쟁 적대 끝내자. 진짜 트럼프가 북과의 전쟁 적대를 끝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네오콘, 딥스테이트, 국방비 축소, 이 미국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실 이건. 전쟁 중이 되면 저기다. 종전하자. 친구가 되자. 적금 친구가 되자. 종전하자. 당신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위험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기조가 될 수 있다. 기조. 두 번째. 필요하다면 남북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말에는 실천이죠. 북이 원하는 것. 말하지 마라. 실천해봐라. 미국 스스로 적대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북을 적으로 상대하는 한미군사를 처리해. 안 하면 되잖아요. 트럼프는 옛날에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왜 괌에서 전투기 떠가지고 그 멀리 날아가가지고 4시간 동안 날아가가지고 군산에다가 막 군사 폭격하고 왜 다시 돌아가는지, 이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었어요. 트럼프 1기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왜 괌에 있는 미군기가 떠가지고 한반도가 날아가가지고 군산에 폭격하고 왜 다시 돌아오는지, 그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냐? 그 돈을 미국 경제에 쓰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그렇게 해야 그 전쟁 비용, 그 훈련 비용이 군산복합체 인마이 포켓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입니다. 자, 트럼프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 들어갈 수 있죠. 전쟁 훈련 그만해라 좀. 항공모함 한 번 나가는데 수억 달러 깨진다. 나가지 마라 좀.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러면서 미주 한인 교포들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교포분들의 한국 방문을 막은 게 트럼프였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되죠.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 자기가 마음껏 역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인도주 분야 제재 우선 처리 등 각종 제재 해제 해야죠. 트럼프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득해주면 되죠.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 조미 신뢰관계 구체 제도화, 조미 교류협력, 경제협력 실정. 트럼프에게 혹하는 이야기죠. 미국 북에 투자, 조미 경협, 관광, 물류, 교통, 제조업, 자원 문제 뭐든 트럼프가 대놓고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 북의 경제 점이 상당하다. 미국은 북과 함께 경제 부흥을 원한다라고 툭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북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깁니까? 시대착오적입니까? 세상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중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조이면 북은 당신을 만나줄 것이다. 이 기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당신은 평양 못 간다. 못 만난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종전은 하나의 분수령을 그랬죠. 종전은 전쟁과 적대의 종식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작이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다.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종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합의에 트럼프는 약속을 해줬잖아요. 이거 지키고 싶어 할 겁니다.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얘가 반대하든 뭐하든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되어야 내공 계획이 된다고 볼 겁니다. 국방력 축소가 된다고 볼 거예요. 기회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자, 보십시오. 트럼프가 조건 없는 사자 종전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주도로. 근데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트럼프가 네오콘들이 눈치가 보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남북 당사자 종전선언입니다.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은 남북 당사자 종전선언에 대해서 실효성을 믿질 않아요. 휴전협정 조인 주체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트럼프한테 큰 선물일 수 있느냐? 트럼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우리도. 안 될 경우에 남북 당사자 종전선언은 뭐냐? 우리가 53년 7.27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아닌 것은, 서명 당사자가 아닌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은 휴전협정과 관계없이 남북 당사자 간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땅에서 저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낸 마당에 굳이 왜? 라는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회 설득이라든가 군산복합체 이 많은 장애들을 넘지 않고도 당사자들이 했네. 그러면은 우리가 트럼프한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안도, 2안도 가장 소극적인 게 누굴 것 같습니까? 1, 2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나라가 있어요. 남북, 미 중에 누굴 것 같습니까? 북입니다. 북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총전, 웃기고 있네. 예전에 하지. 뭐 했냐, 지금까지. 너들 안 믿어. 라는 입장이에요. 남북, 미 중에 종전선언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린 호구잖아요. 호구 지금. 미국한테 다 뜯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 없잖아요. 주한미군 주둔군 지었죠. 방위비, 전자권, 한미 상호 방위조약, 구조적 호구,
조건이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종전선언이죠. 종전이 되어야만 그 많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들을 추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정상회담. 북은 원한다면 이걸 원할 거예요. 미국 안 믿지만 진짜 노력한다라면 그래, 좋다, 하자. 이게 잘 안 된다면 그냥 남북이 판문점에서 잠시 만나가지고 오늘부로 50년 한국전쟁은 끝났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남과 북은 형제자매, 동포, 가족이 됩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북이 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죠. 이적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북이 동포가 되는 순간 종전이 되고 났을 때 이후에 펼쳐질 상황은 그때부터 평화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전쟁이 끝났잖아요. 불평등 한미관계 조정, 평화 안보의 주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평등 한미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작동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방위비 등 보세요. 작동권은 말입니다. 작동권 한수의 전제가 바로 이 종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전작권을, 작동권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의 서신입니다. 전쟁 상태, 적대가 지속되는 동안 준다 그랬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한미합의 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방위임을 수행하는 한 준다 그랬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작전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갖고 오는 것이죠. 근본 환경이 바뀌었다, 가져와야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통보하면 됩니다. 그냥 통보하면 돼요. 내놔라, 받아야 되겠다. 전쟁이 끝났어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어떻습니까? 소파 혹시 아시죠? 미국은 대한민국에 언제든 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땅 내놔라 하면 그 미국의 권리입니다.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의 권리예요. 땅 내놔라, 내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 관계. 군산공항 누구 겁니까? 미국 거잖아요.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칼, 아시아나, 미국이 다 돈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소파란 말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없잖아요. 그 많은 것들, 전쟁 상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호구짓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제 이거 정상화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방위비도 한미상호 방위비도 다 전쟁 상태의 종식이 이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민주개혁 평화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작전권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면 줍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 환경, 물적 토대를 바꿔놓고 내놔라. 게임 끝났잖아요. 그때 비로소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맞물려 있죠. 어렵지 않아요. 분단 8년 역사에서 최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 세계적 다극화와 미국 패권의 태주가 있어요. 이건 경향성입니다. 트럼프 전략과 조화가 돼요. K촛불도 K민주주의도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최고 강성한 시기입니다. 이 기세로,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 대전정부 이후의 과정 속에서 신압으로 쭉 맞닥뜨려진다. 다극화, 트럼프의 집권. 우리가 이 기조 속에서 똑똑하게 굴면 80년 분단 역사, 오역에 찬 을사늑약 120년의 역사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8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 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